무기를 내려놔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뭐를 물어보냐면은 예. 제가 이제 경찰청 지능수사대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박 대장, 자네 수사 많이 했지? 아, 예, 그러니까.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우리는 시키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안 걸릴 정도면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없어? 묘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스크럼은 짠다니 말이네요. 그러니까 짠대요. 그럼 스크럼을 짜되 절대 손을 앞으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손을 앞으로 하지 마라? 예, 왜냐하면 상대방 경력이 밀고 들어올 때 손을 다 상대방 등에 대고 있고 밀고 들어서 밀려버리면은 이것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냥 법도 뭐 감경 사유도 있고 감면 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무기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기는 원래 이제 저도 경호실 근무했지만 경호원들은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근무 들어간다. 그럼 아침에 딱 장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허리끈에, 허리띠에 우리가 이제 권총벨트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총하고 실탄 3클립하고 무전기하고 A 배터리 이건 딱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실탄에 3클립이면 몇 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면은 또 이게 또 보안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 거로 이야기하면은 옛날 저희 때는 그 38 권총을 썼거든 휴대했거든요. 2.5인치를 그러면 여기에 6발이 만창돼 있고 따다다다 6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호원들은 총을 2발 이상 쏘면 경호에 실패했다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럴 상황은 거의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걸리면은 이건 딱 떨어지는 구속이다. 3년 이상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오는 수사관들을 밀거나 해가지고 넘어지면은 이거는 보통 2주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밀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부하 직원들 이게 저한테 물어본 간부들은 부하 직원들은 살려야 될 거지 않느냐. 그래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또 경호원들 다 어디 사냐면은 그 청운동에 보면 연립이 있습니다. 연립하고 정릉에서 모여 살거든요. 그래 오늘 저는 아침에 코끝이 정한 게 집끼리도 다 알겠네. 그러면. 네, 지금도 좀 그런 게 목이 메이는 게 부인들끼리도 다 알고. 부인이 그 편지 보낸 거 있죠. 그렇죠. MBC에. 그게 너무 알았더라고요. 저는 가슴에요. 오죽하면 그런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애 아버지 믿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교육시키는데 애 아버지 전과자 돼버리고 퇴직금 안 나오고 목 날라가 버리면은 최소 3년이야. 그게 최소 3년.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30몇 년까지 살 수 있더라고. 참 좀 그런데 딱 목에 맺히더라고요. 그 편지가.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대부분의 직원들은 응하겠습니까? 아무리 위에서 강경파 간부들이 마지막까지 막아라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시고 이제 박한천 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만 하는 거죠. 앞에서 신용만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강경파 예를 들면은 강경파 누구 지금 앞서 거론한 이제 몇 명의 이제 김성훈, 거의 이제 김미신 그렇죠. 극우 유튜브에 세뇌당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건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설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뭐 무력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광수대 형사들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저희 형사들은 다 그래도 경찰서에서 뽑아가지고 지방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시미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 한두 번은 다 맞대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제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체포현장 갔을 때 김성훈 차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첫날은 제일 앞에서 진두지 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지금은 이제 자기는 체포영장에 떨어졌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가 있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앞에 진두지휘 하기도 힘들겠다. 저는 대통령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워키토키로 무전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무전기로 하면은 영이 안 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진두지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보지만은 대통령을 막는 거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막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성훈은 막을 근거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막을 근거가 없어. 체포영장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성훈 씨는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딸려가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더 급속하게 무너지니까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지만은 윤석열 옆에 있어야지 이제 최대
최대한 오래 버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눈도장까지 찍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윤석열 옆에 딱 서 있는 사람. 경호원들이 권총이든 소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이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고기를 빼놓으면 격발이 안 되잖아요. 예, 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 중화기 요번에 그 뭐 검은 옷 입고 그렇죠. 가방 뒤에 가방 메고 배낭 메고 가는 사람이 이제 그게 제가 보니까 옛날 데트러 팀 공격 대응 팀인데 거기는 보통 M4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M16 A6를 갖다 좀 개량한 건데 예, 그걸 많이 쓰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니까 참 요번에 그 순찰 돌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옛날 속담이 하나 생각나요.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네. 소위 말하는 쫄았다는 것을 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렇죠. 쇼를 하는 거죠 지금. 예, 약간 이제 그 위력 과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보면 그렇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또 이제 뭐 경찰 특공대를 바로 투입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 특공대는 삼선에서 대기했다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네.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은 이제 저 가방에 든 거는 평소 실사용하는 그 말씀하신 총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아니 실사용한 총기는 맞는데 이제 그걸 원래는 이제 애들이 순찰 돌 때 어떻게 도냐면요. 저걸 갖다가 뒤로 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순찰을 돕니다. 그렇죠. 대테러 팀들은요. 예전에 그 1번지에도 가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탄창을 안 넣죠. 탄창은 여기에 그 차고 있고 빈 탄창. 탄창을 안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고 있죠. 예. 원래는 이제 앞으로 그 어깨매우총하고 앞으로 하는 게 요 순찰도들의 정상적인 근무 행태입니다. 예. 아예 그 사람들이 뭐 총은 위험하니까 공의를 빼놓는달지 뭐 이렇게 해서 소극적인 저항이라도 하면은 서로 간에 절대 이제 유혈 사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 사람들이 진짜 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칼까지 쓰라 그랬다며. 안 되면 칼 쓰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칼을 쓴다는 거는 무슨 조폭 양아치들이 칼을 쓰는 거지. 그거는 진짜 어떤 사람한테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전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칼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 공식적인 제식 무장에 뭐 있는 칼이 있는 소총에 꽂히는 그 큰 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호실은 제가 경호실에서 경비 계획계장, 경호 계획자는 거죠. 작전계장, 작전하는 건데 저는 경호실 그 장비 중에서 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경호실은 칼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아까 말씀하신 평론가님 말씀하신 착검을 해가지고 뭐 총검수로 한다. 경호는 총검수를 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바로 땡겨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실은 칼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총을 쓰고 안 되면 칼이라고 쓰란 말을 갖다 대통령께서 하셨다라고 이제 윤건영 의원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도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말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안 받았는데 말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는데 밑에 이제 강경파들이 밑에를 갖다가 좀 이렇게 세게 말하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자, 첫째, 윤건영 의원이 저분이 국정상황실장도 했고, 그렇게 막 그런 스타일, 막 펌핑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제보를 하나도 안 받았는데 저걸 상상으로 지어냈다. 가능성은 좀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거를 경호 간부가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저기 경호실에 한 3년만 근무하면 경호실에는 칼은 도로코 카타날밖에 없습니다. 대검도 없습니다. 저 경호실에 대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장비도 없는데 칼 이야기가 나왔다. 이것도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총이나 칼은 뭐냐면은 강한 무력을 상징하는 상징어처럼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 말을 과연 누가 썼을까? 갑자기 탁 오버랩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12.3 내란 사태 수사하면서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도끼로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총을 쏘더라도 그걸 막아라. 그렇지. 그 말하고 저 말하고
비슷해요. 같은 분이 했나 하는 이렇게 고개 갸우뚱갸우뚱거리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막 던졌을 가능성이 있죠. 새 상징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사실 그렇죠. 이제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공이 이야기했는데 공이가 뭔지도 모를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아무거나 다 해서 막아 막 이런 얘기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했을 가능성이 저도 우리 박건천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를 막어 그러니까 뭐를 동원하든 나를 막어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총칼 얘기가 막 나왔을 것 같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